고려대 2019년 인문 편이에요. 요약을 하라 그랬고, 문제를 보자. 본문은 재심은 이를 바탕으로 재심은 2, 3, 4에 등장하는 꼴찌주자 페렐만 허상관을 행복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근거를 제시하래. 그러면서 이래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거야. 그 행복에 대한 부분인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 여기 뒤에다 내가 적어놨지. 관련한 지식들을.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응? 중용,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서 읽어보고, 그래서 평가를 한다, 비교를 한다, 이런 논증 지시어가 나오면은 평가의 증거, 비교의 기준 을 명확히 세워야 돼. 그 안에 이래 다 들어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일의 요약을 하는데 일의 내용을 얼마만큼 잘 효과적으로 살피면서 판단의 준거가 되는 핵심 논지를 찾아내느냐 이란 말이야. 항상 명제화를 하라 해서 행복은 뭐다, 행복은 뭐다. 일단 설명하면서 해줄게. 행복한 사람은 여러 번 봤을 수도 있을 거야, 여러분들은. 실로 다채롭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며 쉽게 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행복으로부터 쉽게 내버려지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흔한 불운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가 흔들린다면 수없이 닥치는 커다란 불운에 의해서만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해설 부분은 그냥 넘어가라 그랬어. 이러한 불운으로부터 그가 다시 행복해지는 일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길고도 완결된 시간 안에서,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크고도 고귀한 일들을 성취한 후에야 비로소 그가 다시 행복해지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전체를 뭉뚱그려서 뭐다? 행복은 쉽지 않은 거구나, 행복해지는 것.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돼. 한번 쉽게 내쳐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무슨 결국 최고선의 개념이야. 근데 어떤 그 단단한 무엇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탁월성이라는 말을 일단 먼저 하네. 탁월성은 본성을 지속적으로 잘 실현할 수 있는 품성이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래.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쉽게 내버려지지도 않고 이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행복은 해지려면 탁월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지. 인간 본성으로서. 그것이 재능의 탁월성이건 도덕적 탁월성이건 굉장히 중요한 힌트지. 재능의 탁월성이든 도덕적 탁월성이든 도덕적인 탁월성이든 무엇이건 간에 이 무엇을 좋은 상태에 있게 하고 이 무엇의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탁월성에 따라 활동하며 또한 외적으로 좋은 것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을 어떤 특정 시간 동안만이 아니라 전체 생에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 탁월성을 갖춘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며 복되게 삶을 마감할 것이라는 조건을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그럴 것이다. 행복은 탁월성에서 온다. 재능의 탁월성이든 도덕의 탁월성이든. 미래는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은 반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탁월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질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를 것인데 이것은 행복이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추구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지. 어떤 목적지향적이라는 것도 철학적 의미야. 목적지향적이라는 말도 목적론은 뭐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은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된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했다. 그는 자연 사물은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주체의 항상 바람직한 결과가 가져온다고 믿었다. 이러한 견해를 자연은 결코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향적이라. 인간이 다른 자연사물, 동물들하고 차이점이지. 수단과 목적, 많이 얘기 들었죠. 목적지향적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의식을 따라서 어려움도 참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거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둘째 단락은 인간 본성, 그래서 탁월성은 행복 추구에 필수적이다. 뭐 이런 거지. 또한 행복은 일종의 활동이며 활동은 생겨나는 것이지 소유물에 속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생겨나는 것이지 소유물에 속하는 게 아니래. 뭘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야. 참 맞는 것 같아. 행복이라는 것은 삶의 활동 속에서 생활 속에서 성립되는 거라는 거야. 삶, 생활 속에서 타자와 이걸 좀 더 얘기하면 공동체적인 가치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행복한 사람의 활동은 그래서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며 나아가 자신만의 것을 성취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즐거운 것에 속한다. 행복한 사람은 덕이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때문 마련인데 덕.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에 얘기하는 거야. 덕 이퀄 최고선이라고 얘기해요. 덕이 있는 행동을 실천한대. 이러한 행위는 자 계속 있지. 공동체적 삶 속에서 성립되는 것.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자기뿐만 아니라 남한테도 남을 이롭게 해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 제시문 2에 보면 꼴찌 주자. 보면은 그런 걸 읽어내야 돼. 꼴찌 주자가 비록 꼴찌로 달려오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으쌰으쌰 박수치고 막 대리만족을 하고 쾌감을 느끼고 이러는 것들이 있지. 그치?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그거. 그게 행복이라 이거지. 그치? 그래서 행복은 감염되는 거야. 응? 참 옛날 사람 성인들 한 말들 보면 대단하지. 그죠? 선생님 어렸을 때 그 흑백 TV였을 때 어렸을 때 TV에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올림픽인가 거기서 그 마라톤 주자가 부상을 입었는데 쩔뚝거리면서 그 완주를 한 게 있었어. 다른 사람들 다 도달하고 나서 밤에 도달했는데 막 열광을 하고 그게 기억이 아직도 남고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이유로 행복한 사람은 결국 친구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독고다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지. 지금 문제들이 많잖아. 지금 얼마 전에도 막 묻지마 살인 막 나오고 막 길 가다가 막 살인하고 막 미친놈 하나 나와 있지, 그죠?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그러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독고다이들은 행복하지 못한 거야, 그지? 응?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친구들을 돕거나 더불어 즐겁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애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이 탁월성에 맞는 활동, 이게 뭐야? 이 탁월성에 맞는 활동, 타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행동으로서의, 덕이 있는 행동으로서의 탁월성이란 말이야. 외톨이로 자꾸 단락의 핵심 내용을 명제화시키면 구체화돼. 행복은 탁월성의 실현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행복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외톨이로 사는 삶은 힘겹다. 지속적인 활동은 혼자서는 쉽지 않은 데 반해 다른 사람과 함께라면,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라면,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되지. 이걸 한마디로 공동체적 삶 속에서. 보다 쉽게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응? 즐거운 활동은 그 자체로 더 지속적인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것은 행복한 사람에게 있어 당연히 그래야 할 모습이다. 행복한 사람은 탁월성에 따른 행위를 보며 기뻐하고 악독으로부터 나온 행위들을 역겨워한다. 마치 음악가가 아름다운 선율에 즐거워하고 불협화음의 선율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말이다.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으로 탁월성을 연마할 수 있다는 거. 계속 같은 얘기들 하고 있어. 그치? 인간의 성취 중에는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만큼 안정성을 갖는 것은 없으며, 이는 그것이 학문적 지속보다 더 지속적일 수 있다. 이 부분을 딱 보면은 탁월성을 따르는 활동만큼 안정성을 갖는 건 없으며 학문의 지속보다 더 요거 딱 뭐를 염두에 두고 지금 딱 봐. 2번 지문 3의 페렐만 보면 나오지, 그치? 탁월성, 타자와의 관계, 덕이 있는 활동, 따른 활동만큼 안정성을 갖는 것은 없고, 이루는 건 없으며, 이는 그것이 학문적인 지식보다 더 지속적일 수 있다. 그 내용하고 문제는, 도덕은 이렇게 논술은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 다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어. 그런 부분들을 예리하게 잘 찾아내야 되겠지. 이거를 보면 많은 학생들이 자꾸 탁월성 얘기를 해. 맞는 얘기인데 주제는 행복이야. 일의 관점에서 2, 3, 4를 평가해. 행복은 어떠한 삶이다. 명제화시키는 행복은 어떨 삶이다. 탁월성을 따르는데, 여기 보면은 재능의 탁월성을 따르는 거, 도덕적 탁월성을 따르는 거, 이런 부분하고 연결을 해봐.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지. 도덕적인 삶, 탁월성이 도덕적 미덕인 탁월성을 추구하는 목적지향의 삶. 행복을 기준점을 보려면 공동체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타자지향적인 삶. 거기 있었잖아, 그치? 타인 배려, 공동체적인 삶하고 도덕적인 삶. 그 탁월성을 발휘할 때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응? 여기서 공동체의 삶, 개인의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미덕인 탁월성을 개인의 재능이든 뭐든, 응? 그러니까 탁월성은 개인적인 부분이 있고 개인의 능력, 내면에서 나오는 게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의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게 있겠고, 있겠네, 그치? 그걸 가지고 지금 봐야 되는 거야. 그 논의점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얼마만큼 이 문제의 핵심은 지문의 내용을 끌어와 가지고 지문 1의 내용, 핵심, 기준, 지문 2, 또 지문 3, 지문 4의 내용하고 연결해 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야. 그치? 여기 보면은 나는 그가 주저앉아 않는 걸 봄으로써 내가 주저앉고 말 것 같은 어떤 미시적인 연대감까지 느끼면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지.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도 속임수가 용납 안 되는 정직한 운동이기 때문에 또 끝까지 달려서 골인한 꼴찌 주자도 좋아하게 될 것 같다. 이런 것들 나왔지. 질문 3을 보면은 헤렐만의 수학자, 아주 은둔의 수학자지. 그래서 상도 받고 상장, 뭐 수상자로 됐지만은 집에 푹 처박혀가지고 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재능의 탁월성은 발휘했지, 그지? 그런데 공동체적 삶 속에서의 행복을 생각하면 글쎄 이거지, 그지? 그 부분을 꼭 써야 되는 거고, 기준점만 제대로 지문 1을 해석을 해서 쓰면 금방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문 4가 여러 가지 해석이 따를 수 있어. 허상관이 피를 팔아서, 그지? 자식들을, 이 내용 뭐야, 부양을 했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되게 무시하고 그런 행위들을 보여주지. 핀잔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는 그 아들들을 나무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래서 허상관은 행복한 웃음을 짓는다. 그러면 이것도 개인의 삶, 과연 피 뽑고 이게 개인의 피 팔아서 애들 자식들 부양하는 게 그게 개인의 도덕적인 삶이냐, 내면의 목적지향적인 삶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와이프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니까 또 나름 공동체적 가치를 또 발휘한 것이기에 또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겠고, 해석이 되게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피 팔지 않고도 먹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조적인 쓴웃음,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고, 그 논의점을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이에 따르면 행복은 좋음을 추구하는 인간 고유의 이성 활동으로, 좋음과 오름은 윤리학에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야. 좋다는 것과 옳다는 거, 좋은 거, 굿니스라 그러지. 옳다는 거, rightness라고 할까? 이거는 일치하면 좋은데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 그치? 칸트주의적인 정언명법에 따르면은 항상 옳음을 추구해야 돼, 인간이 따라야 할 규범윤리학에서 보면은. 그러면 때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도 좋음, 굿니스가 자기 이익이 안 됐더라도 옳은 행동을 해야 되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고. 반대로 공리주의 관점에 따르면은 설령 그게 옳지 않더라도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그건 윤리적으로 또 용인될 수 있다. 결과주의, 동기주의, 목적론적 윤리, 의무론적 윤리가 그 핵심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이 좋음을 추구하는 인간 고유의 이성 활동으로, 좋음과 오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윤리적인 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고 그런가. 재능과 도덕의 미덕인 탁월성을 추구하는 목적지향의 삶과, 재능과 도덕의 미덕인 탁월성을 추구하는 목적지향의 삶, 그리고 거기 계속 보면 공동체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타자지향의 삶,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쭉 그 안에서 많이 설명됐잖아. 그걸 뽑아내야 돼, 논의점을.
이게 핵심이야. 이것만 파악되면 글 쓰는 건 어렵지가 않아. 볼까? 이의 꼴찌 주자는 마라톤이 강한 의지력을 요구하는 운동이란 점을 잘 알고서 자신의 재능의 탁월성을 발휘하고자 노력한다. 자, 지금 봐. 다른 걸 표시할게. 왜 표시했을까? 지문 어느 부분이 지문 1의 내용이고 어느 부분이 지문 2 또는 3 또는 4의 내용인지 어떻게 결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생각을 어떻게 펼쳤는지 그걸 잘 보란 말이에요. 연결을 잘해야 돼. 연결을. 비록 재능 면에서는 탁월하지 못할지라도 자, 이거는 선생님 해석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치? 이렇게 보자. 얘는 지문 1, 나머지는 지문 2. 이거는 해석. 그렇게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잘 보란 말이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도덕적 탁월성이라는 목적 지향의 삶을 따라 참된 행복을 추구한다. 한편 사람들은 여기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어디까지 나가요? 이것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주체와 대상들을 다 따져보란 말이야. 사람들은 그의 불굴의 정신과 행동에서 강한 연대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그의 타자지향의 삶이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공동체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것이다. 어디 지금 보면은 지문 1의 내용, 지문 2의 내용, 지문 1에서는 핵심만 따왔지. 2의 내용 거기다 자기의 생각 보태가지고 어떻게 펼쳐가고 있는지 잘 보란 말이야. 3의 수학자 페렐만은 가난한 현실에 만족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수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지성적 덕을 추구하는 목적지향의 행복한 삶을 보냈겠지만 공동체 내에서의 타인과 좋은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인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해석을 평가를 기본적으로 해석에 기반하는 거지. 이런 그의 행동은 윤리적 이걸 망각을 했다. 윤리적 덕을 추구하는 타자지향의 삶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재능의 탁월성을 발휘하여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높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에 공동체적 차원에서 볼 때는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 사회 허상관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어쩔 수 없이 한평생 피를 팔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자식들을 배려하는 타자 지향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매열 행위는 결단코 도덕적 미덕에서의 실천에 부합하는 행동이라 할 수 없다. 허상관의 관점에서는 나름의 재능의 탁월성을 발휘하는 행위일지는 몰라도 자신의 가까운 아들에게조차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덕이 없는 행동의 실천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지? 결론적으로 꼴찌주자 페럴만 허삼가는 각자 저마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그렇더라도 일의 관점에서 볼 때 목적지향의 삶과 도덕적 삶과 타자지향의 공동체적 삶 가운데 어느 쪽에도 치우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에서의 중용의 관점을 가장 잘 따르는 꼴찌주자가 가장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되게 세련된 문제지, 그지? 응? 이거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 물론 뭐 과마다 다르지만, 이때 몇 명 안 가르치지, 항상 내가. 2명인가? 3명이야? 3명 합격했나? 그때 한 학생이 쓴 거 갖고 카톡으로 막 와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 보면 1번은 제대로 보질 않아요. 다, 여러분들 각자 읽어봐. 다 똑같아. 일단, 1에